네, 안녕하세요. 심플러입니다. 4월 28일 목요일 패밀리 영상 남겨드립니다. 현재 미국 나스닥 선물지수는 1.68%, 1.7%대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장중 1%대 상승 흐름이었다가 점차 조금씩 좀 강세 흐름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좀 시간이 좀 지나서 또 유럽 장이 지금 열렸나 모르겠는데 또 확인하고 나중에 캡처해서 한번 텔레그램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하네요. 예, 강한 하방 경직성, 아래 꼬리 소양선, 제가 좋아하는 양봉의 어떤 캔들이 코스피 나왔습니다. 한국전력뿐만 아니라 기타 LG화학, 그 다음에 삼성전기, 굵직굵직한 종목들이 크게 떨어지지 않고, 네, 또 크게 급등하는 종목들도 나오는, 그런 코스피 시장이었는데, 강한 하방 경직성의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우선은 한숨을 좀 돌리고 가자.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그러나 이제 원달러 환율이 좀 많이 애매합니다. 오늘도 0.58% 좀 크게 올라가주는 흐름이 사무 조금 뒷골을 땡기게 하는 그런 지수인데요. 네. 환율이 떨어져야지 외국인이 돌아옵니다. 일단은 또 지켜볼 필요가 있다. 요의주시하면서 보수적으로 대응을 끝까지 이어 나가는 방향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10%든 20%든 어쨌든 나에게 주어진 수익률이 보이면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이 지금의 어떤 방식입니다. 장대 양봉이 일봉상 나오든 분봉상 나오든 나에게 익절권이 주어지면 가만히 있지 말고 30%든 50%든 70%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환경 내에서 예수금이나 어떤 종목수 대비해서 종목수가 많으면 줄여야 될 부분이고 예수금이 없으면 그 더 많이 절반이 아니라 그 이상까지 익절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보수적인 스탠스가 필요하다.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수는 지금은 좀 한숨 돌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네, 우선 넘어가고요. 특징주로 잡혔네요. 지금 이렇게 지금 종목들이 보입니다. 동일제강, 그리고 삼보산업, 덕신하우징, 영화금속, 범양건영. 모두 다 아마 한두 가지 종목 빼고는 다 매매를 한 번씩 해봤던 종목들이었고, 특히 삼보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오래전에 그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로 한번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었죠. 삼보산업, 그리고 덕신하우징과 범양건영은 지속적으로 설명을 했고, 덕신하우징은 공격적으로 매매를 했던 종목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좀 있네요. 네, 기대감 지속 등의 상승이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로 이렇게 5개 종목이 좀 시장에서 부각이 된 듯 합니다. 네, 이렇게 나와 있죠. 또 읽어보니까 부산 영업소를 보유하고 있는 동일제강 상한 깐착이 들어갔는데 굉장히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덕도 인근 창원시 진해구에 본사가 있는 삼보산업, 제가 아는 회사인가 어쨌든, 그리고 공항시설 건설용 탄력 데크가 조달청 우수 제품으로 등록되어 있는 덕신하우징, 네, 데크 플레이트 쪽이죠. 그리고 가덕도 인근 창원시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영화금속, 그리고 부산 소재 건설사로 비행장을 수주한 바 있는 범양건영, 이렇게 이전에 어떤 히스토리가 부각이 되면서 관련주로 좀 강하게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에 좀 줄줄 흘러내리던 종목이 안타깝게도 이제 범양건영하고 동신하우징이 장마판까지 끝까지 눌러주는 흐름이 나왔는데, 끝까지 눌러준 흐름은 개인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세력이 다 만드는 부분인데 어쨌든 수익이 좀 챙기시는 게 맞고, 그리고 장대 음봉이 나왔다 하더라도 절대 겁먹지 않을 필요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익절을 못했던 그런 덕신하우징 비중이 있다고 하면 겁내지 마시고, 일단 수익권에 들어간 부분이니까 제가 2200 좀 언저리 여기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충분히 수익을 많이 준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비중이 어떤 정도인지 모르겠죠. 중간에 한번 익절을 챙기고 다시 재공략 하신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적정 비중은, 부담 없는 비중은 겁내지 않고 들고 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또 관련 또 비슷한 차트를 열어놓고 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한 번 더 이렇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일선은 이탈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5일선 이탈하든 아니면 여기 고점이죠. 매물대 2,800원 이하에서 2,700원 라인, 2,750원 이탈하게 되면 우선은 가지고 있는 전량 익절을 챙기는 부분이고요. 마당에 내려주면. 그런데 그러지 않고 내일 같은 경우에 5일선을 터치하고 다시 재차 강세로 이렇게 올라간다. 네. 이거 왜 이러지? 잠깐만요. 제가 잘못 클릭했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양봉이 만들어질 경우도 꽤 확률적으로 높다. 그런데 오늘 같은 날 이제 급반등이 나왔던 종목들 보면 어떤 게 있었나요? 네, 샘표 같은 게 있었죠. 샘표도 장대 양봉 이후에 장대 음봉으로 마이너스 22%까지 쭉 내려주더니 오늘은 5일선 약간 이탈하고 올려주더니 장중에 26%까지 강하게 올려줬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이렇게 가요. 예, 가는 종목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마지막까지 홀딩하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럼 분봉 흐름을 보시고 항상 매수와 매도는 3분봉을 넣어놓고 보시고, 내가 생각했던 그 흐름과 좀 이격이 생긴다, 뭔가 틀어진다, 그러면 일단은 매도를 하는 거예요. 네, 매도하는 겁니다. 매도하고, 그리고 현금 보유하고, 그 다음에 재차 공략이 들어갈지 아니면 그냥 관망할지는 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선택하면 된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끝까지 들고 있는 건 정답이 될 수가 없다. 그렇게 좀 다시 설명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샘표. 그래서 이런 차트가 보이면 양음양이죠. 장대 양봉, 장대 음봉, 다시 장중에 장대 양봉일 때 여기를 돌파하겠다라고 기대감에 안고 있지 말고 끝까지 내가 지켜보겠다면 3분봉의 흐름을 봐서 뭔가 틀어진다, 내가 생각했던 어떤 추세 라인을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하면 우선은 챙기고 본다. 네, 주어진 수익률에 만족하고 일단 챙기고 본다. 그렇게 대응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에도 또 어떻게 캔들이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내일도 단기 단타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일단 샘표 관심 종목을 넣어두고 보시고요. 네, 5일선을 이탈하지 않은 조건에서는 단기 단타 가능하다.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덕신 하우징 같은 경우에도 내일 양봉을 올려주면 일단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오늘도 익절이 맞고 내일도 익절이 맞다. 오늘 전량 익절하신 분은 괜찮습니다. 아주 잘하셨고, 그리고 절반이든 그 이하든 여기서 절반 챙기고 또 절반 챙겼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중은 아닐 것 같은데, 일단 가지고 있는 비중은 내일 양봉을 올려줄 때 또 한번 익절 찬스를 잡는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개인의 성향 따라서 사실 이 종목은 재료 모멘텀이 지금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건축, 재건설, 255만호, 또 민원주택 관련된 그런 이슈도 지금 안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격도뿐만 아니라 다른 재료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다 털기보다는 우선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액션을 하고, 만약에 작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눌러주면 추가 매수를 하겠다 해서 안테나식으로 갖고 계신 분은 5일선 이탈해도 홀딩해도 괜찮다. 일단 이렇게는 말씀드릴게요. 그 대신 그러신 분이라고 하면 본인이 생각하는 그 라인, 여기 장대 음봉의 중심선이든 아니면 재차 11선이든 이후에 5일선을 재차 회복할 때 추매를 하겠다 하신 분은 작은 비중은 안고 가도 상관이 없다. 끝까지 갈 때까지 가본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래전에 또 이런 차트도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YG 플러스 매매할 때 이날이었죠, 이날. 네, 전고점을 돌파하고 강하게 거래가 크게 실리면서 장대 음봉으로 쭉 내려졌는데 제가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5일선을 이탈하는 조건이라고 하면 그 다음날 급등이 나올 차트이기도 하다. 급등이 나오면 익절을 챙겨주십시오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대 양봉 다시 나왔고 그 다음으로 연속적인 상승이 나왔던 종목.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전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모 아니면 도가 맞는데 그 다음날에 양봉인지 음봉인지에 따라서 조정을 잠깐 보내고 갈지 아니면 다시 재차 강세로 갈지는 내일 결정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플랜 A, B를 나누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좀 다르죠? 네. 거래가 적절하게 터졌던 부분이고, 그러나 이제 최근에 오늘의 그 캔들은 인위적으로 여기서 거래를 많이 일으키고 나서 개인들이 많이 달라붙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끝까지 쭉 밀어줬어요. 네, 한 번도 시스템 없이 쭉 밀어줬기 때문에 개인이 밀어준 것이 아니라 세력의 의도적인 눌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눌러줄 때 5일선 이탈하지 않는 조건이라고 하면 다시 재공략 포인트를 잡으셔도 괜찮다. 그렇게 한 번 더 언급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함께 이제 보셔야 될 것이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가덕도 관련주
범양건영이었죠. 범양건영 같은 경우에도 장시가부터 굉장히 치켜 세워 올려졌는데 그냥 시간 가게 쭉 밀어줬다. 또 이 종목도 뭔가 냄새가 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범양건영보다는 좀 더 재료 모멘텀이 낮고 바닥에서 탈출하는 그런 느낌, 그런 어떤 성향의 종목입니다. 그리고 신고가 패턴으로 달려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덕신 하우징 쪽으로 좀 더 집중해 보자. 그렇게 한 번 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장 후반에 좀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이었죠. 자연과 환경. 네.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하실 때 제가 장중에 텔레그램으로 21선 돌파가 기대가 된다, 국면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후로 눌러주죠. 이렇게 눌러줍니다. 눌러주는 종목을, 이런 종목을 재료 모멘텀이 좋은, 용산 이전 관련해서 이전에 상한가 나왔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대장주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었고, 자연환경은 제가 이때부터 설명을 드려서, 이때였나요? 네, 설명을 드려서 꽤 많은 수익률을 준 종목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놓치면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장대양봉의 중심선에서 타고 가다가 여기 시초가죠. 이탈하지 않죠. 이탈하지 않고 다시 오늘도 5일선과 21선 터치하고 그대로 말아줬습니다. 그래서 들어갔다 하든 아니면 비중을 높였다 하든 손절 없이 끝까지 배우신 대로 지켜보다가 가는 거다. 그냥 들고 가는 거다. 갈 때까지 가는 거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하임 INT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이제 5,000원 이상까지 좀 올라갔다 빵 내려왔는데, 익절을 챙겼든 못했든 큰 상관은 없습니다. 익절을 챙기신 분 잘 하셨고, 못하신 분이라도 하더라도 연속적인 상승의 흐름이 굉장히 부드럽다. 그리고 재차 5일선 회복한 흐름도 굉장히 알맞고, 그런데 여기 장대음봉의 50%를 한 번 더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고, 여기를 돌파 지지를 보이면 한 번 더 신고가 패턴을 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가총액이 이제 9천억도 안 되는 종목이고, 아직 시세가 뻗을 만한 위치는 맞는데 뻗지를 못했어요. 지금 여기 길게 열어볼까요?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재료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이렇게 가야 돼요. 한번 가야 돼요. 그러면 진짜 거의 시세가 끝난다 봐야 되거든요. 지금은 진행형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끝까지 관심을 가져놓고 보시고, 없으신 분이라고 하면 눌러줄 때 5일선 근접은 항상 신규 매수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되, 손절가는 필히 지켜주세요. 여기 손절 라인입니다. 이 추세 하단을 이탈하게 되면 전량 매도 보유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아시겠죠? 4,500원 이하로 내려지면 들고 있지 않는다. 전량 매도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대응해 주시고, 많이 안타까웠던 종목은 이제 한국가구가 시가부터 쭉 밀렸죠. 그리고 NX 같은 경우도 쭉 밀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함부로 버리지 마시고, 지금의 이 친구들 가야 될 타이밍이 아니라서 그럴 수 있는 부분이고, 좀 약하다는 생각 들겠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한번 이런 종목들도 한 번에 큰 시세를 내뿜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NX, 한국가구 지속적으로 보유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끌고 가 보시고요. 그 대신 급등이 나오면 그때 꼭 분할 익절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멘트주도 중간에 장중에 번쩍번쩍 좀 했는데 좀 약한 흐름이고요. 고려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확대하지 마시고 현재 가지고 있는 비중만 대응을 하시면서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10에서 20% 정도 더 뻗을 지금 올라갈 폭은 저는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5,000원대 5,500원까지 가는 거 보고 익절을 잡아보자. 그렇게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리고 이제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을 못 드린 건 맞는데, 어제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제가 그냥, 이 양봉이 너무 좋게 나와서 그냥 패스했는데,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또 강하게 가버리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의 말씀을 한 번씩 드리는 부분인데,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꼭 좋은 변곡점일 때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전량 이렇게 대부분 익절을 다 챙기고 재차 5일선 회복 안착할 때 제가 재도전을 해보시라고 했는데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서 매매를 잘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생기면 항상
뭐 좀 물린다 하더라도 작은 비중은 좀 물려 있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물려 있어야지 또 봐지는 부분이고 비중을 확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직장인분들은 끝까지 대우건설 그리고 현대건설의 흐름을 꼭 요주하시면서 매매를 샀다 팔았다 그렇게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종목 가지고 계속 하셔도 돼요. 같은 돈으로. 그러니까 대우건설에 내가 1,000만 원 샀죠. 수익이 났죠. 그러면 수익 난 부분은 따로 현금을 땡겨서 다른 계좌에 넣든지 아니면 다른 종목에서 뭐 물타기를 하든지 예수금을 갖고 있는데, 여기 대우건설을 공략했던 1,000만 원은 그냥 들고 있는 거예요. 직장인 분들은 다른 종목을 사지 말고, 제가 아무리 A가 좋다, B가 좋다, 뭐 상한가 갈 것 같다,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난리법석을 떤다 하더라도 대우건설을 지속적으로 매매하실 분이라고 하면, 내가 이 종목을 매도하고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그 현금을 다른 데 쓰지 말고 다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살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안 됩니다. 돈이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종목 관리, 그 예수금 관리, 자금 관리를 또 뭐 알뜰하게 스마트하게 잘 뭐 이끌어 가십시오. 힘든데, 어려운데, 잘 안 되는데 압니다. 예, 어려운 거 아는데 해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자, 뭐 너무 힘든 시장이고 동네 예, 너무 동분서주에서 여기 왔다 저기 왔다, 저도 뭐 정신이 없는 부분인데, 뭐 이런저런 종목들 막 진짜 뭐 계속 눈에 보이지만 말씀을 못 드린 부분도 이해해 주시고, 네, 또 물리실까봐 걱정이 돼서 말도 제대로 못 하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플러가 농땡이 부리지 않고 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뭔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또 이해해 주시고 또 인정해 주시고 박수를 쳐 주십시오. 저도 끝까지 노력해서 다시 한번 덕신 하우징과 같은 좋은 종목 발굴해서 일주일 전에 상승, 오늘 거의 상한가까지 갔잖아요. 그쵸? 네, 상한가 찍고 팍 내려왔잖아요. 열받아 죽을 뻔했는데, 야, 더럽게 진짜 드라이빙 하더라고요. 어쨌든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 제가 이때부터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덕신하우징. 또다시 이런 종목 또 하나 잘 발굴해 볼 테니까, 다 같이 힘내시고 화이팅 하십시다. 아시죠? 네.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예.